네, 8월 6일 김은재 뉴스인 두 번째 코너 김종대의 정치 풀 악셀입니다. 김종대 전 의원이 운전석에 앉아서 정치현안 제대로 밟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반가운 동반석 손님이 있습니다. 변상욱 대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두 분의 오랜 케미가 유명해서 꼭 모시고 싶었는데 오늘 동반석에 계시는 손님으로 저희가 명명해 드리겠습니다. 변 기자님이 수요일에 또 방송이 있으셔가지고 이게 맞추기가 어려웠었는데 드디어 이렇게 뵙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아이고. 예. 많이 줄이셨는데도 바쁘시네, 여전히. 이제 방송은 많이 줄였는데 강연 강의가 많아가지고 그럼 여전하시네. 예. 네, 함께 종교와 언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미리 저희가 섭외를 했는데요. 그 사이에 10만 신천지설만이 아니라 또 오늘 또 공교롭게 김건희 씨 출석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언론의 보도 행태와 현안까지 또 같이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저희 김종대 기사님이 특별하게 준비하신 여름철 휴가 맞이 이벤트가 있거든요. 네. 그 이야기부터 좀 짚어볼까요? 글쎄, 내 실물은 안 갖고 왔는데. 여기 있습니다, 의원님. 네. 이게 뭐냐면은 김대중의 망명일기. 나 이 책에 깜짝 놀란 거야. 예. 최근에 올해입니다. 예. 동교동 사저에서 그 73년도 일본 망명 중에 거의 매일 쓴 수첩일기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비상계엄을 선포를 일본에서 들으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8월에 납치당할 때까지 이듬해 납치당할 때까지 그걸 6권의 수첩으로 남겼는데 그걸 여기다가 책으로 이제 해석해서 예컨대 1월 6일 토요일 도쿄 이런 식으로 11월 24일 금요일 워싱턴 DC 이렇게 다닌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제가 수첩으로 봤는데 가슴이 쩌릿쩌릿한 거야. 이제 박정희가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단장의 심정으로 이 일기를 쓴다. 이러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요즘 여러분들 비상계엄 선포되고 힘들다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고통스럽다 그러는데 그 많은 기간을 갖다가 이걸 버티면서 자기 절제와 용기를 만들어내는 이 정신적인 어떤 에너지. 그러니까 위대한 정신은 녹슬지 않는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회고하면서 이 책을 보면은 여름 휴가지에서 완전히 새로운 에너지를 얻어온다. 그래서 이 책이 이제 나왔다는 게 만시지탄인데. 근데 되게 서운하네. 이 양반 출입기자한테 슬그머니 수첩을 주시지 그냥.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 출입기자를 마크맨 하셨군요. 네. 저희가 그래서 5건 이벤트를 준비해서 김종대 전 의원이 쏜다라는 컨셉입니다. 지금 출판사와 이야기하셔가지고 5건을 받아오셨거든요. 연금에서 풀렸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갔던. 그러시군요. 변상욱 기자님도 김대중 전 대통령. 근데 여기에 보면은 비사가 있어요. 중앙정보부에서 김옥도 의원을 통해서 회유가 들어왔다. 이런 민감한 내용도 있어. 인제는 밝힐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알려주시면 이런 거를 보셔야 되니까. 김대중 선생은 항상 여기저기 구석구석에 숨겨놓는다. 그런 게 발견이 되는 거니까 참 제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여러분들 휴가지에서 이 책 한 권씩 가져가시라. 그래서 오늘은 5권을 쏘고 나머지는 사보시라. 구독 인증해주시는 분들한테 김종대 의원이 뽑아서 5권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12.3 비상계엄의 악몽과 그리고 그 당시를 또 연결해서 보면 더 의미 있는 책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홍보 말씀드리고 얼른 이제 그러면 현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 비상계엄이 만약에 정말 이번에 저희가 해제 못했다면 이 김건희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오늘을 맞이하지 못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만시지탄의 오늘을 맞이하긴 했는데요. 김건희 씨가 여튼 오늘 출석을 했거든요. 한마디를 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본인을 지칭했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는지 그 말에 대한 질문도 참 많은데요. 먼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을 설명할 때 무능력과 독선 이렇게 하면 대충 설명이 돼요. 근데 상당수의 일들은 무능력과 독선만 가지고는 도대체 설명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동안 깔려 있는데 그 무언가가 도대체 뭔데 그럼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키워드나 코드가 뭔데라고 할 때 그 키워드와 코드에 이제 정석대로 처음 공식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갖고 불러서 확인하는 건데 아마도 그동안에 상당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한 16가지 혐의라고 얘기는 하는데 대개 뭐 경찰의 수사나 검찰의 수사를 이제 옆에서 같이
뒤적뒤적 하다 보면 음. 결정적인 거는 오히려 슬그머니 감춰놓고 네. 이제 우리는 어떤 의혹을 제보를 받으면 거기에 맞는 증거들을 찾기 위해서 막 혈안이 돼서 뛰어다니지만 예. 이렇게 공식 수사에서 엄청난 많은 자료를 확보하면 음. 그냥 그것만 쫓아가는 게 아니라 쭉 여러 가지를 이제 엮으면 이제 큰 그림이 새로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아마 우리의 뒤통수를 칠 뭔가가 오. 아마 나올 것이다. 오늘 김건희 씨의 뒤통수를 칠 만한 놀라운 팩트를 특검이 제시해서 몰아붙일 수 있을 것이다. 몰아붙이네. 그물망식 수사를 해서 이렇게 던진다. 그런데 말이에요. 요게 김건희가 고단수라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는 윤석열과 김건희는 전혀 다른 인물로 보는 거예요. 윤석열의 대응은 멧돼지형 대응법이다. 예. 어떤 의미입니까? 들이받고 예. 물어뜯고 자빠지는 거. 예. 아. 벗고 자빠지면 되니까. 이게 예. 멧돼지형이거든. 멧돼지형. 그런데 김건희는 여우형이더라고. 어떠한 의미죠, 그건 또? 그거는 예. 그렇게 저돌적으로 들이받고 막 이런 예. 형은 아니고. 예. 아이 뭐 수사관님, 아이 뭐 체면도 있지 그래. 아이 뭐 이런 걸 물어보세요 서로. 손금 봐드릴까요? 그리고 근데 그러다 분위기가 바꿔서 예. 여기 메신저 있고 금융자료 있고 뭐 있고. 아이 수사관님, 아이 세상 몰라요. 아유. 그런 걸 너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김건희 씨 성대모사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 오빠가 좀 무리했네. 이런 식의. 예. 이런 식으로 토막내고 빠져나가는. 예. 이래서 여우형. 예. 이래서 저기 수사관들이 조금 긴장하실 필요가 있다. 단수가 예. 높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사건이 제대로 해결이 안 되면 미제 사건이라고 그러는 거죠. 예. 미제라고 하는 말의 뜻은 주역에 따르면 여우가 요리조리 살살 잘 빠져나가다가 그래서 강을 건너는데 마지막에 한 발을 잘못 디뎌갖고 꼬리가 물에 젖는다. 잘 돼가다가 결국 매짐을 제대로 못했다가 이제 미제라고 하고 예. 잘 건너가는 걸 기제라고 하고. 주역이에요. 예. 아마 특검이 뭔가 갖고 있는 이런저런 자료들 중에 김건희가 준비한 자료들이 잔뜩 있겠지만 김건희가 뭔지 잘 모르는 걸 갑자기 이제 들이대면서 마지막에 아마 꼬리가 이제 물에 젖는 여우 꼬리가 물에 젖는 일도 있을 수 있다. 그걸 기대하는 거죠. 또 재밌을 겁니다. 예. 혹시 병 기자님이 좀 취재하셔서 알고 계신 내용 있으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예. 제 무거운 입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 특검 수사를 기대하게 만드는 예. 힌트를 주시는 말씀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오늘 나와서 하는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본인의 죄를 좀 피해가기 위해서 사실 자기 민간인이기 때문에 설사 문제가 되더라도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 위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던데요. 권한을 갖고 있어야 권력 남용이 되는데 예. 권한 자체가 없는 민간인인데 권력 남용을 뒤집어 씌울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선물을 받아도 공적인 선물이 아니고 다 사적인 선물이었다. 네. 그러려면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 제가 갑자기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물건을 놓고 하는데 제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다시 돌려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쫓아다니면서 돌려주기 위해서 대통령실 직원들 제가 다 동원할 수도 없는 거고 아마 이제 빠져나갈 구멍들을 마련하는 거겠죠. 예. 그래서 나는 윤석열보다도 김건희가 훨씬 더 기술을 많이 쓴다고 봐요. 이런 면에서는 또 좀 심리적인 어떤 측면 또 여성 수사관도 좀 대기를 시켜놓고 해서 다각도로 관찰을 해야 된다. 근데 그지 그냥 이게 뚫리겠냐? 나는 그런 생각. 왜냐면 만만히 봐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맞습니다. 내가 옛날부터 민주당 사람들 만났었거든. 항상 김건희 씨는 절대 만만히 볼 사람이 아니다. 사법 카르텔 동원 능력이 남편보다도 나은 것 같더라. 이런 부분에서는 다른 실력이 있다. 오늘만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아프다고 조사를 끝까지 안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문제없이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걱정이 많아요. 갑자기 또 입원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신병 확보가 좀 무사히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체포영장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통령 신분인 남편은 대통령 영역일 때는 경호원들이 애워싸고 했지만 이제 자기는 아크로비스타에서 꼼짝없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자꾸 수사 조사를 거부하게 되면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거나 네. 저렇게까지 안 나온다면 도주의 우려도 있다라고 판사가 판단할 수도 있는 예. 여지를 남기니까 가야죠. 가서 구속을 갖다 가서 딜을 하거나 피하려면 일단은 가는 척해서 가서는 말을 별로 안 하더라도 네. 응했지 않냐, 다 받을 거 다 받았는데 이러는 걸치고 그다음에 바로 뭐 두어 번 조사한 다음에 구속 이런 식의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만은 윤석열이란 인물이 계속 감방에서 저항하고 조사를 안 받는 입장에서 부인을 덜컥 구속시키면 윤석열 씨한테 명분이 갑니다. 부인도 구속됐는데 너무한다라고 하는 예. 공정 여론. 그 다음에 이제 저항이 더 심할 수도 있고 화가 나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무적 정치적 판단으로는 김건희라는 인물을 더 확실하게 그물을 갖다가 조이면서 오래 걸리더라도 윤석열하고 같이 처리하는 속도를 맞추는 게 필요해서 당장은 구속이 안 될 것이다 라고 보는. 네네. 방금 JTBC가 그런데 이런 보도를 했는데요. 내일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물론 오늘 조사를 끝까지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다양한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는요, 이 부분에서 유념해야 될 건 김건희한테는 본인 신병도 이렇게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중요한 문제지만 저 이종호 씨 구속이 그렇죠. 김건희한테는 상당히 타격이라고 봐요. 예. 지금까지 우리가 이 몇 년 동안 얘기했던 게 이종호가 입 벌리면 김건희가 다친다. 이건 거의 공식처럼 통용돼 왔거든요. 근데 지금 몇 건으로 걸려가지고 구속이 돼 버렸기 때문에 이게 저기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볼 수도 있는데 거기서부터 뭔가 변수가 생기면은 김건희가 이거 방어하기 이거 만만치 않다. 이거 만만치 않다. 이러면 어떤 판들이 열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김건희 씨가 오늘 소환되기 전에 이종호 씨가 먼저 구속이 됩니다. 난 이거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종호 구속이 지금 김건희 수사의 그러니까 좋은 신호탄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까지 이종호 씨가 법망을 낮은 형량을 받고 피해 왔음으로써 이렇게 해가지고 조신하게 있었던 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발언권 행사를 하게 된 지분을 갖고 합니다. 나는 김건희 때문에 감옥 갔다 왔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지켜줬다. 그러니까 김건희한테 할 말이 많다. 그러니까 오빠 뭐 원하는 거 없어? 오빠 요즘 애로사항 없어? 그러니까 해병대 그 사단장 말이야 그거 처벌해야 돼? 그거 오빠 내가 봐줄게. 뭐 이러고 그다음에 또 오빠 요즘 뭐 그 삼부토건 그거 도이치 돈도 못 벌었는데 삼부토건 정보가 있는데 말이야. 이러면은 그것도 삼부 체크해야지. 그러면은 그래서 삼부 체크하고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에 대한 발언권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정권에서는 다 김건희 때문에 감옥 갔다 오거나 뭘 당했거나 이러면은 이 사람들이 입 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구속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런 안전장치가 풀린다. 그럼 이거 심각한 거 아니냐 이거죠. 대통령의 부인 구속시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도망갈 리도 없고 사는 곳이 확실한 데다가 증거라고 하는 것은 다 이미 갖고 계신데 뭘 그러냐 이렇게 증거 인멸을 오히려 할 게 없다라고 나오면 무슨 이유로 구속을 시킬 건가 애매한데 실제로 제일 유리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관련자들이 구속돼 갖고 이미 기소가 되거나 처벌을 받고 있거나 이런 건들은 보다 증거하고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된 거니까 증거와 진술이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런 사건들로 일단 구속할 발판을 마련해 놓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정무적으로 판단해 가면서 조절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김건희 씨 관련된 수사는 진척 사항들을 저희가 속보가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근데 오늘 또 공교롭게도 김건희 씨가 포토라인에 서는 날 한겨레 신문이 큰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참 이게 참담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1년 전에 숨졌던 권익위 국장의 유서가 이제서야 많은 사람들한테 보도가 되었는데 유서 보도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명품 가방 사건을 이제 종결 처리한 그거죠. 그래서 이 양반은 아마 유서 내용을 좀 읽어보면 이거는 분명히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게 이제 전원위원회에서 기각돼 버리고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몸담고 있던 정말 애정하던 권익위원회라고 하는 조직 자체가 욕을 먹고 흔들리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좀 아마 심적 부담을 크게 느끼신 것 같고 그냥 한 가지
맨 뒤에가 제일 문제입니다. 맨 뒤에가.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 하나로 일단 내가 죽음으로써 위원회에 대한 정치적 공세와 비난이 없어지길 절실히 기원합니다. 라고 쓰셨는데 소용없습니다. 없어질 리는 없는 것이고 갑자기 한 사람이 뭐 자기의 목숨을 내놨다고 해서 그 조직에 대한 문제점들이 자 이제 묻어둡시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 밑에가 이제 더 방점을 찍을 만하죠. 동료들한테 위원회의 이러한 상황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예. 현직자 또 현직자가 아니더라도 지금은 나가신 분들도 모두 차분히 고민해 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뭐하고 이제 비교해 볼 수 있냐면 방송법하고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MBC의 이용마 기자가 세상을 떠나기 조금 전에 저의 유언과도 같은 이 부탁을 좀 들어주세요. 지상파 방송들은 이렇게 공적 감독하에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방송법은 이렇게 정비가 돼야 됩니다라고 방향 지시를 한 거를 그래도 그 동료들과 후배들이 끝까지 붙잡고 물고 늘어지면서 여기까지 온 거죠. 심지어는 윤석열 정권 3년 반을 거치면서도 이번에 방송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권익위원회, 특히 인권위원회 이 두 개의 국민의 기본권을 담지하고 있는 이 조직들은 이분의 이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면서 그분이 남기신 당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뭔가 의미 있는 결실을 내놓지 않고서는 이분한테 부끄러워서 안 되죠.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유족들이 오늘 또 이 내용들을 기자에게 주고 이야기했던 것도 그런 차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김종대 의원님 더 말씀 없으시면 다른 이야기로 넘어갈까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저희가 그 변상훈 기자님을 모셨던 것은 그 종교라든지 언론 분야에 있어서는 또 굉장히 탁월한 해석들과 저희한테 시각을 전해주셔가지고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했었는데요. 특히나 김건희 씨 관련된 문제적 보도라고 하는 것도 지난 3년 동안 참 나쁘끄럽고 좀 문제적인 것들이 많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심지어는 그 김건희 씨 패션 관련된 보도는 친오빠가 소스였다라고 하는 중앙일보 기자의 폭로도 있었던 바가 있습니다. 오빠가 소스라는 건 오빠가 항상 이렇게 중간에서 홍보용 뭐 기획을 했다는 뜻입니다. 예, 그 안혜리 기자라고 중앙일보 칼럼니스트인데 예. 이분의 이제 칼럼에 따르면 김건희 씨가 5만 원짜리 치마를 입고 32만 원짜리 발찌를 찼다는 사실 자체를 기자들이 잘 알 수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친오빠 원래부터 친분이 있었던 일부 기자한테 그런 것들 텔레그램 링크로 보내줬고 발찌가 그렇게 비싼 거예요? 뭐 케바케인 것 같긴 한데요. 여기서는 아마 중소기업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했다라는 식의 이야기이긴 하던데 순방 가는 길에. 그러니까 여튼 굉장히 권력 감시보다는 셀럽화 시키는 방식으로 이 가십을 만드는 게 그동안에 언론에 좀 자성과 반성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받아 적는 이게 이제 전문 용어로 당 모이죽이라 그러는 건데. 아, 그래요? 쭉 뿌리면은 언론이 와서 막 쪼먹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 특히 법조계 기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뉴스를 누가 뿌려주나 당 모이는 누가 주냐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짜먹었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을 또 뿌리는 측에서 보면은 그렇게 해서 언론을 쭉 그 줄 세우기도 하지만은 어떤 특정인의 허영심이 충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하나의 어떤 주목받고 있고 뭔가 그 굉장히 가치가 높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그 마치 공주가 되고 여왕이 된 듯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부족한 욕망을 자꾸 이렇게 키워나가는 이런 식의 악순환들이 계속 이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게 어떤 공직사회의 반듯한 모습 또 봉사하는 모습하고는 거리가 멀죠. 이게 참 우려되는 현상입니다. 내가 한 10년 동안 다 떨어져서 너덜너덜한 가방 갖고 다니면서도 내가 가방 사주는 사람도 없고 나는 이런 무관심 속에서도 내가 마음이 가난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난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이미 이런 책을 읽으시면서 마음의 교양을 얼마나 많이 쌓으셨어요. 그럼 마음이 풍부하면 됐지. 내가 10년 다 떨어진 가방 좀 들고 다닌다고. 사주는 사람도 없고. 제가 이번에 베트남 짝퉁 시장 한번 그래요? 모조품은 김건희 씨만 하는 것으로 안 됩니다. 근데 이제 흔히 기자들한테 당부하는 게 두 가지죠. 뉴스의 개인화라는 게 있고 개인의 뉴스화라는 게 있습니다. 뉴스의 개인화라는 건 예를 들면 한미 간에 관세협정이 있었는데 관세협정이 관세협정이겠지가 아니라 그 관세협정 때문에 당신이 운영하는 한국에서의 국내 기업체가 어떻게 영향을 받을 거고 그 아들, 딸들이
학원비를 못 내고 뭐 이렇게 망할 수도 있다거나 예.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은 어떤 영향을 이게 뉴스의 개인화죠. 저 뉴스가 나한테 무슨 영향이 있고 무슨 관련성이 있는가. 네. 근데 개인의 뉴스와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형광등 100개인가 1000개 아우라. 예, 이런 것부터 예. 시작을 해서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패션이 이제 색깔별로 그랬죠. 요일별로 나온다든가 이런 게 이제 개인의 뉴스화입니다. 사실은 국민의 삶이나 국가의 미래 비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사건의 본질도 아닌 걸 가지고 이제 키우는 건데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이미 레가시 언론이라고 자기들이 뭐 이름을 붙였지만 관성화됐어. 아. 예. 권력자가 여자면 일단 옷하고 뭐 가방하고 쓰는 게 이제 왜냐하면 뉴스가 연성화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재밌는 아. 뉴스로 가야 됩니다. 뭐 좀 약간 벗고 뛰어야 됩니다. 뭐 클릭수를 올리려면 근데 거기에 이제 관성화가 돼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기사분께서 얘기하신 거에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이미 그 본인이 권력자로서 뭔가 자기를 내보고 싶은 걸 갖다 사람들한테 언지를 다 준 거니까 예.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패션보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본인도 나도 내가 얼굴 마담이지 뭐 하고서 앞에 나섰지만 뒤에 이제 최순실이라는 권력자가 그렇죠. 저걸 쫙 앞으로 지휘했다. 보낸 다음에 저걸 어떻게 빛나게 할까를 갖다 주의를 하니까 되는 거고 김건희 씨는 자기가 진두지휘를 하는데 네. 믿을 만한 사람을 갖다 붙으니까 아마 친오빠를 붙든 것 같고 아. 또 하나 언론의 문제는 사실은 최고 권력자 주변에 대해서 부패에 대한 비리에 대한 무능력에 대한 구조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데 예. 그걸 안 하려고 피하다 보면 아. 기사 내보낼 공간은 많은데 예. 비는 구석은 이제 아. 이런 걸로 채우는 거죠. 인물 중심, 예, 음, 예. 뭐 신변 잡기. 그게 어서 전공은 사실 김 의원님께서 전공이신데 중국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중국이요? 예, 왜냐하면 그동안의 중국의 주석들의 부인은 인민복을 입고 아. 노동자인지 주석 부인인지 잘 희미하게 분간이 잘 안 될 정도로 예. 저만큼 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일만 했단 말이에요. 예. 시진핑 주석의 부인만 어. 시진핑이 영구 집권이라고 하는 큰 꿈을 이제 꾸고 나가니까 예. 내가 이제 영구 집권자의 부인이지 하면서 아. 화려한 옷을 입기 시작하면서 예, 예. 어깨도 대개는 한 10m 뒤에 있던 부인들인데 어. 시진핑 부인은 바로 옆에 딱 네. 붙어가지고 같이 나란히 가죠. 어. 예를 들면 우리도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이효 여사라든가 예. 뭐 경옥승 여사라든가 다 조금 대통령 그림자 뒤에서 같은. 예. 내조하면서 그림자 같이 움직였는데 벌써 김건희 씨는 딱 어깨 나란히 하고 예. 자기가 먼저 쓱 수도 한 바퀴 돌고 예. 뭐 예. 갔다 와 뭐 대통령한테 시키기도 하고 아. 그게 벌써 이제 권력의 문제, 아. 힘의 문제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아. 네. 그러니까 언론의 반성이라고 여러 가지 연구 주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한테 수용성도 봐야 되는데, 근데 국민들한테는 뭔가 이게 소화가 잘 안 되는 듯한 느낌을 줬거든요. 근데도 모르고 계속 내보내. 아.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이게 선을 넘어버리니까 왜 저래? 이런 반응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온통 그냥 용산의 대통령실 홈페이지가 사진실이 저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 위주로 그냥 네. 예. 홍보가 다 돼버렸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뭐 하자는겨? 이래가지고 거꾸로 역반응의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오늘 또 저랬다. 이랬는데 이건 PI의 실패입니다. 예. 프레지던트 아이덴티티라고 해가지고 예. 이걸 이미지화하는 그 자체에 맹목적으로 집착을 해서 이미지의 구성과 정체성을 못 만들어내고 막 뿌려대는 식의 이게. 여기서 프레지던트는 김건희 씨인가요? 뭐 그런 느낌이 좀 우리 김종대 의원님 인정하셨습니다. V0에 대해서. 예. 네,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언론 보도 오늘도 안 하더라도 굉장히 좀 그러니까 그 주변화하는 보도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구조의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가시화하는 것들에 대한 언론의 반성들은 충분히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예를 들면 됩니다. 검찰로 소환돼서 특검에게 갔는데 변호인이 옆에 어떻게 배석을 할 건지 동석을 할 건지의 문제라든가 뭐 조사 내용의 문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동아일보 기사였나? 티타임 없이 바로 시작하기로 했다. 뭐 이런. 네. 티타임이 뭐 지금 내란과 관련돼 비상계엄과 관련돼 가지고 그 전체 권력 비리 한 부분이 이제 시작됐는데 티타임은 무슨 티타임. 네. 그다음에 자기가 6시까지만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특검이 시간이 없죠. 무슨 티타임. 논의할
가치가 전혀 없는 건데 네. 티타임을 갖다 기사에 맨 앞으로 뽑고 네. 이런 것들이 문제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아까 뉴스의 개인화, 개인의 뉴스화라고 하는 키워드가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 뉴스는 저희가 개인의 뉴스화인지 뉴스의 개인화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윤석열 씨의 속옷난동이거든요. 근데 이걸 또 이제 특검이 브리핑했다는 걸 가지고 언론과 특검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또 일부 있기도 한데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팬티를 얘기하는 겁니까? 삼각 캠핑가는 언론이 질문한 거지. 그러니까 기자가 질문한 것 예, 같습니다. 특검이 갖고 나온 그렇죠. 그 워드는 부분은 아니었던 아닌데, 것 예. 같아요. 네. 어쨌든 뭐 언더웨어와 언더셔츠라는 단어가 전 세계에 하루에 가장 많이 나온 날이었습니다. 이례적 저항이다. 이례적. 예, 이게 AP 통신 그 기사 제목이거든요. 한국 대통령의 예. 이례적 저항. 이러고 나니까 뭐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이게 그냥 일파만파 전 세계로 퍼졌는데 난 이 기사가 한국 민주주의에 어떤 함의를 갖는가를 좀 생각해 보니까 예. 일단 국제적으로 윤석열을 옹이하려는 국제 극우 동맹이라는 게 분명히 실존하고 예. 존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을 좀 속된 말로 쪽팔리게 만들어. 부끄럽게. 예. 이분들의 기대는 이제 이번 달 말에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트럼프가 면전에서 윤석열한테 심하게 하지 마라. 나는 이런 사법 처리를 우려한다. 뭐 이렇게 해주지 않을까? 더 심하게 조금 약간 망상가들은 트럼프가 항공모함으로 한국에 와서 윤석열 구하러 오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랬는데 결국은 팬티 입은 대통령 구하러 온다는 얘기인가. 이런 면에서 이 초점에 대한 묘한 하나의 변수가 등장함으로써 지지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극제 구구 동맹의 그 어떤 이렇게 뭐랄까 이념적 이미지가 사라지고 빤스 동맹 이미지로 이게 바뀌고 있다. 이래 되면 참 말하기가 난처해지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제 언론이 취재하는 데 있어서 컨셉 중에 하나가 공인의 취재. 예. 공인은 뭐든지 다 뉴스거리가 됩니다. 예. 근데 공인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인기만 공인인 경우는 이제 탤런트라든가 가수, 그다음에 권한과 책임에 있어서까지 공인인 경우는 이제 공직자들. 근데 그 최고봉이 대통령인 건 뭐 분명한 거고. 그다음에 이슈적 공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배를 모는 선장님이 전혀 개인적인 뭐 일로 뉴스가 탈 리는 없는데 만약에 세월호 때문에 그 참사에서 물에 빠진 아이들을 찾기 위해서 그 선장님이 배를 몰고 다녔다 그러면 그 이슈에서는 공인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그런데 검찰총장 출신이고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늘 외치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갖다가 법적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엄청난 공적인 사항입니다. 예. 국민들에게 알 권리가 당연히 적용되는 문제이고, 그다음에 자기가 피의자하고 구속돼 있는데 당연히 변론권을 행사해서 자기의 혐의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다 거부한 채로 누워서 안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것도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고, 그다음에 내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한, 그다음에 검사 출신의 최고 권력자였다가 한순간에 감옥에 간 이 사람의 행동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사안인 건 분명하고요. 제일 보면 좀 조잡하긴 하지만 이 양반 보면 기록이 다 나와 있어요. 지난 1월 달에는 공수처가 강제 구인하려고 그러니까 변호인하고 지금 접견하면서 얘기 중이니까 난 나중에 오라고 또 상황을 빠져나갔고, 두 번째는 병원 진료받고 9시 넘어서 구치소로 복귀했는데 9시가 넘으면 심야 조사를 못 하는 거죠. 동의 없으면. 일부러 시간을 늦추는 거죠. 그렇게 하고. 또 7월 달에 내란 특검이 강제 구인에 나섰을 때는 또 구속 적부심을 얼른 청구해 가지고 또 조사 자체를 연기시키고, 항상 법을 잘 아니까 이제 법기술자로서 법망을 갖다 피해가는 그런 술수를 써왔기 때문에 이번 것도 초법적인 저항 이런 태도는 공인으로서 이건 사적인 프라이버시 절대 아닙니다. 뭐 야당에서는 이걸 가지고 뭐 개인의 뭐를 갖다가 어떻게 침해하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내란 수괴로서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은 모든 것이 오늘 물을 갖다가 마셔야 되는데 안 마셨냐까지 아무튼 이건 공적 사항이고 국민한테 알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영상도 있으니까 예. 예, 자꾸 저러면은 나중에 오히려 본인이 영상을 공개하게 만드는 이유를 촉발할 수도 아. 있습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예. 예. 네. 그리고 언론은 이걸 갖다가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최고 권력자가 자기의 엄중한 혐의에 대해서 저렇게 처신하고 있네라고 심각하게 받아들이는데 언론이 누웠대 뭐 옷을 갖다 어떻게 입었대 여기에 이제 프레임에 넘어간 거죠. 예, 그렇게 하면 언론이 또 재구실을 못하는 거죠. 저는 다음에는 무슨 수단으로 저항을 할까가 머릿속에 자꾸 보이는데 차마 입 밖으로 내가 내질 못합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아니 뭐 그냥 추상적으로 표현하자면 예. 약간의 자해성 저항이 있을 거라고 나는 예상을 하는데 아. 비슷하긴 한데 저는 엄청나게 먹은 다음에 막 토하면서 자해를 하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차마 이걸 입 밖으로 내질 못하겠네 내가. 예. 예. 네, 우선 체포영장 집행이 7일까지이기 때문에 네. 예. 내일 만약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또 영장을 받아와서 강제적으로 집행하겠다라고 한 뜻을 내란 특검은 김건희 특검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상황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우려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번에도 상의 하의 입고 있다가 특검이 가니까 벗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그 순간에 더워져가지고 벗었다고는 하지만 그런 걸로 봐서는 말씀하신 대로 무슨 묘안을 짜낼지 참.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좌절감의 표현이냐 아니면 자기가 무언가 이걸 통해 가지고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것이냐 이거는 판단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저번에 특검이 와서 이제 뭐 들어 누워 버리니까 집행을 못 하고 갔지 않습니까? 나는 이건 승리감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1차 승리를 했다고 윤석열은 판단할 것이다. 저봐, 못 잡아가잖아. 네. 내가 누구야? 썩어도 준치여. 이렇게 하면서 봐봐 어떤 놈이나 건드릴 거야. 약간의 어떤 자기 만족 내지 승리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감방에서 윤석열 씨가 그렇게 해야 예. 밖에서 계속 퇴근길을 흔들면서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는 사람들의 결속력도 안 떨어지고 예. 뭔가 유지가 되고 그러면서 뭔가 한번 다른 일이 팍 터지면서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이 혹시 또 생기지 않나. 예. 뭐 이제 이런 것도 기대할 수 야.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모든 품격이고 뭐고 없는 그냥 에이 될 대로 되라 해가지고 막 칼로 배째고 나오는 이런 식의 그 심리가 아니라 자기는 나름대로 노력해서 이겼다고 생각한다. 예. 난 그럴 여지가 충분하다고 봐요. 야, 그러면 다음 수가 또 나온다는 뜻입니다. 수가 또 나온다. 예, 나와요. 예, 차마 입으로 내뱉지 못하시는 큰 이야기만 저희한테 힌트를 주셨습니다. 예. 그 빠른 체포 집행이 이루어져서 윤석열 씨가 더 이상의 국민 앞에서 부끄러워지는 행태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